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고요. 284페이지 양괄호 7번이에요. 284페이지.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별표를 하나 하시죠. 별표하시고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랑군수구청장은 지금도 밑줄 걷습니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소유 유입을 방지까지 줄 거예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소유 유입 방지까지가 제한의 목적이 됩니다. 제한 목적.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소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자, 줄 거죠.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줄 거예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줄 거예요. 그때 제한행위가 다음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행위가 몇 개 있죠? 2개, 암기해야 되죠. 제한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이 2가지가 제한됩니다. 고개를 드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흐름을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10년 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무엇을 지정합니까?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라고 했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는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2년 6월에 정비구역을 입안할 거다라고 계획이 있죠. 그러면은 관할 영등포 구청장은 2022년 6월이 되면은 구청장 병은 대림동 정비구역을 입안합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 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지만 건공, 토토토, 물죽 등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행위자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기 전에는 이 동네에 사과나무 심을 수 있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행위자를 받으니까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사과나무 심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 정비구역 지정 전 이 단계에서는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를 늘릴 수도 있고 내 땅에 사과나무 심어서 보상금을 잔뜩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도 허가 없이 건축을 해버리고 토지를 분할해버리면은 나중에 보상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전부 이것들이 누구의 먹잇감입니까? 투기 수요를 유입시키잖아. 그래서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고 이때 건축해도 나중에 금방 철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고 토지 분할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가지를 제한하는 거야.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기 위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한 필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어서 투기꾼이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은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이나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랑, 군수구청장은 무슨 목적으로?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와 투기소유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정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도 3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 대상이 공작물 설치는 제한 대상이 아니죠. 토토토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제치는 제한 대상이 아니죠. 제한 대상이 두 가지뿐인 거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그 두 가지를 꼭 외워야 된다고. 8번 읽어야 돼요. 줄 거요? 8번 줄 거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안에서는 지역주택자 외에 조합원 모집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펼쳐놓고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펼쳐두시고 고개를 드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배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잖아.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곳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구역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날 해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막 이렇게 했거든. 지난주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285페이지 맨 위에. 정비구역 지정의 필수적 해제 동그라미에 필수적 해제. 필수적 해제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제해야 합니까? 해제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3개. 암기해야죠, 암기. 이 암기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위에 적어요. 암기 방법. 빨리 적으세요. 이런 거 천천히 적으면 안 되는 거.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암기 방법. 암기 방법.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적어요. 받아 적어요. 추진위원회 보고 적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2년. 빨리 적으세요. 조합, 기타 등등. 조합, 기타 3년. 조합, 기타 3년. 2번이 조합, 기타 3년. 3번 받아 적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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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5년. 끝. 그럼 다 외운 거야.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이고, 조합 보이면 3년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 5년이고. 근데 봐요. 추진위원회도 안 보이고, 조합도 안 보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 뭐죠? 기타 등등이니까. 기타 등등 몇 년? 3년. 이거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 해제 사유가 동그라미 1, 2, 3번이죠. 해제 사유 1번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위사, 시장구조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 지금 읽었는데 추진위원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 조합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도 아니잖아. 그럼 기타 등등이다 이 말이야. 몇 년이죠? 3년이라. 2번 내려가요. 2번. 2번에 기억본 봐요. 기억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거야. 뭐가 보이죠? 추진위원회가 보이잖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니까 조합을 말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잖아.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2년 이런 식이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안 읽어요. 니을번 봐요. 니을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추진위원회입니까? 조합입니까? 조합. 그럼 몇 년? 3년이잖아. 3번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 5년 동그라미. 끝났잖아. 넘겨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287페이지 오세요. 287페이지 오셔서 6번 보세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입니까? 임의적 해제입니까? 임의적 해제니까 해제 사유에 처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일정한 사유에서는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죠. 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조합원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의 뭐죠? 과도한 부담. 과도한 부담 동그라미. 그럼 과도한 부담을 외우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상되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죠. 잠깐만요. 평택에서 정비구역 누가 지정해요? 평택시장이 지정하지. 여러분 동네 재개발하도록,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도록 평택시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줬다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미분양이 막 생기고 조합원의 분담이, 조합원 미분양이 생기고 조합 아파트 값은 멈춰버려서 오르지도 않는 거야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어.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대상인데 5억인데 조합원 분담금이 4억이 돼. 사업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조합원 부담이 너무 가중하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눈치껏 지정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상되면 해제. 과도한 부담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줄까요? 도저히 추진상으로 봐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 간에 파벌이 생겨서 싸우고 소송하고 권리 막 분쟁하고 있는 거야. 언제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어 도저히. 그럼 시에서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그 다음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3번 별표예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예요.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그 동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이니까 30%잖아. 30% 이상이 시에다가 해제 요청하면은 시장은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0%는 절반이 돼요, 안 돼요? 소수잖아. 소수의 주민이 반대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거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30% 개우 넘는 소수가 시에 요청해서 정비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좌절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작용 때문에 뒤에 봐요. 그 뒤에 보니까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줄 거고, 이거는 사업 후반입니까? 초반입니까? 초반.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는 소수가, 즉 30% 이상만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 그때까지는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6번 와요, 6번. 6번의 별표예요. 줄 거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토지 등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생각해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이 돼버렸어. 그럼 상당히 절차가 많이 진행됐잖아. 그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백지 상태가 되면은 이미 투입된 많은 비용들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잖아. 함부로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동의로만 해제 요청이 가능한 거야. 그럼 누가 시험 내더라도 3번하고 6번이 정답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 초반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동의해서 할 수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버렸거나 조합이 설립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 비교하시라고.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이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었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시에서는 해제하여 줄 수 있다. 그럼 4번, 5번은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수험 준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밑에 내려와요. 3번, 양거로 3번 줄 거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구제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앞뒤로 가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할 수 있죠? 요청 동그라미 이런 거 기억해야 되고요. 넘겨요. 정비구역 해제 효력 나와 있습니까? 해제 효력 양가로 2번 별표해야 돼요.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가로 안에까지 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로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여보세요? 다 배웠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기존 건축물을? 그렇죠. 철거합니다. 밑에 저거 철거 방식이라고. 거기서 가로 안에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돼 있죠. 그 밑에다가 여기는 철거 방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철거 방식으로 목적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등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지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밑에 적어요. 이때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철거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그 동네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버리잖아요. 해제가 되면 그 동네는 뭐를 지정하죠?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해서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 동네는 철거됩니까? 보존됩니까?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해서 철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보존 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동네는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지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존 방식. 알겠죠? 보존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보니까 정비사업 시행 방법 나와 있습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별표하시고요. 또 나올 때가 됐죠, 시험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방법과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서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미칠 거예요. 빨리 꺼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죠? 보존. 보존 방식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이걸 줄여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동그라미. 2번대로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뭐하여?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 동그라미.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죠? 환지 방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예요. 줄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하는 방법. 무슨 방식이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모두 몇 개? 4개. 어떻게 적어요? 옆에 적어요. 암기. 암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오죠?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옵니다. 스스로, 환수관. 아까 우리 잠깐 나왔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4가지. 스스로, 환수관.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연습해야 됩니다. 이 미뤄두면 안 된다니까. 봐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처분계획 방식은 가능한데 잠깐만. 그때 관리 처분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비출 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외워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됐습니까? 이걸 외워야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재개발대로 봐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관리 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여 줄 거예요. 건축물,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 두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럼 재개발은 사업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재개발 사업의 사업 방법 2가지. 첫 번째,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야. 건축물. 여기다가 건축물 자리에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하고 나와 쓰면 틀린다 말이야. 틀려. 이걸 꼭 외워야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재개발할 때 관리 처분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물이야. 왜냐하면은 이게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이제. 잠깐만요. 이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워야 된다. 불쌍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재개발이 뭐냐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업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이잖아.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업체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이라. 이 재개발이라. 그럼 여기는 대상지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말하지 않지만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지라, 주택지. 주택지에서 재개발을 하면 공급되는 게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되는 거야. 근데 2017년도에 정비법 개정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가 잠실 롯데월드 재개발 이야기도 하고 1월 달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재개발 대상이 된 거야. 그럼 상업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은 뭐죠? 상가,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되는 거야. 상가,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되잖아. 공업지역에서 공급되는 건축물은 주택입니까? 공장입니까? 공장. 그럼 봐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주택지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 업무용도의 빌딩, 공장이 전부 공급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축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관리처분기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건축물입니다. 근데 건축물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플러스 업무용도의 빌딩 플러스 공장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영어도 날아가고 이제 재미가 없는 거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내려와요. 재건축.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빨리빨리 하세요. 관리처분계획 따라서 줄 거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오직 한 가지라.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조합원에게 환지, 집 지을 땅을 환지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관리처분계획으로 뭘 주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근데 그때 오피스텔,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계획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뒤에 보세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줄 거예요. 되죠.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을 건데요. 단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와 있습니까? 줄 거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가능하고요. 계속 줄 거예요. 이때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얼마?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까지 줄 것입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까지 다 했고, 이제. 자, 그러면은 고개를 들죠. 고개 들고. 여러분 교재는 290페이지를 일단 와요. 290페이지. 빨리 와요. 290페이지를 펼쳐놓고 교재 움직이기 없기. 290페이지에서 움직이면은 이제 그분에게는 질문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고개 들죠. 앞에 봐요. 서울에서 10년 내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일단은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그렇죠. 정비기본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2022년 6월에 정비구역을 입안하겠다고 서울시기본구로 계획이 돼 있어. 그럼 2022년 6월이 되면은 관할 구청장, 영등포 구청장은 대림동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야. 하면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줘서 대림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딱 고시를 하게 되죠. 그때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잖아.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자를 지금부터 공부하게 돼 말이에요.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자를. 그래서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자를 이제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방금 본 거죠. 이제 봤고. 자, 그럼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로 다시 이제 화면을 넘겨서 같이 학습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였죠? 290페이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두고 정비사업 시행자 왔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자 별표 2개 하시고요. 제일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밑줄 것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뒤에다 적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다 적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적으세요. 공공개발이야. 그럼 끝난 거야. 암기 끝난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용어가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는 거야. 잠깐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인지 물으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가서 이제 마이크 주면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절대로 앞에 안 오실 거죠.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구설이 가득히 밀집된 지역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죠?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구설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니까 부자 동네입니까? 달 동네라고 했습니까? 달이야. 달동네야. 그럼 생각해봐요. 이 판자촌, 천막촌에 살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누굽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진짜 저소득층 집단과 주택이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 관심도 없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고달픈 인생인 거야. 부동산 재테크도 개념이 없어 그냥. 그럼 그들에게 맡기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재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공이 아닌 국가가 나선 국가. 그럼 재개발, 재건축 누가 주도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그래서 주거환경에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그때 시장, 군수 등은 아까 배웠죠. 저를 보고.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은 멤버가 누구죠?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누구죠? 덕시. 세종특별자치시장 또 득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서울에서 주거환경 사업, 달동네 설계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그 뜻이야, 이게.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합니까?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청에서 하든지 구청이 못할 여건이라면 주택, 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끝난 거잖아. 공공개발은 누가 하는 거죠? 시장공사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는 게 공공개발이야. 이해가 됐죠? 평생 안 잊어버려도 되잖아,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되면은 그게 반복되면 외우는 게 외워지는 거죠. 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스스로 환수관. 첫 번째 방법으로 시장공사 등이 직접을 하거나, 첫 번째 방법으로 시장공사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야 구청에서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총괄 뒤에 3가지 방법으로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가 뭐로 바뀌죠? 3분의 2 이상. 세입자 지대수, 가반수. 세입자 지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지다. 결국 요즘에는요, 이 동의 요건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거야.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290페이지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수험 준비를 못해요, 이걸. 근데 1번 봐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스스로 계량 방식 동그라미예요. 첫 번째 방법 맞죠? 첫 번째 방법을 할 때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스스로 계량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할 때는
시당구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시당구수등이 직접 시행을 하되, 그때 줄 거요. 시당구수등이 직접 시행. 줄 것입니까? 시당구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줄 거요.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을 줄 거요. 손 떼고,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을 하려면은 줄 거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 동그라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주관경 개선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때, 시당구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라. 됐습니까? 2번대로 봐요. 동그라미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청구획 방식. 나머지 세 가지 방법 맞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때 주관경 사업 누가 합니까? 줄 거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자가 동그라미 1번, 2번 맞죠? 동그라미 1번에 들어오니까 기업과 니은에 해당한 자 맞죠? 기업 줄 거예요. 누구죠? 토지, 주택공사 등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청구획 방식으로 할 때도 시장구수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등을 지정할 수 있잖아. 기업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필요 없다니까. 그때 지정하려면은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야. 그 동의요건이 3번이야. 봐요. 양가로 2번에 동의요건이 몇 번이라고? 3번. 양가로 2번에 대한 동의요건이 3번이다. 3번 내려와요. 위 2번에 따라서 시행할 경우에는 공남 공구일 현재, 지금부터 줄 거예요. 해당 정부의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동그라미. 세입자 시대에서 얼마?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그리고 계속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까지 줄 것입니까?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혼자는 이거 이해 못하면 정리를 못합니다. 거기 드시죠. 거기 드시죠. 혼자 공부할 때 이 모르면 오래 걸려. 간단하잖아. 다시. 주관경사업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누구예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든지 주택공사 지정한단 말이야. 첫 번째 방법을 할 때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가벌동의.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청구획 방식을 할 때 정비 정구간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잖아.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단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어려운 A4 용지 빽빽한 290페이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잖아. 이해가 되면 확 짧아진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짧게도 대강 짧게도 철저히 볼 거만 보잖아. 제가 좋아하는 말 대강 철저히 맞죠? 그래 오래 앉아있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공부도 약간 스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되면 확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복습이 가능한 거야. 이해 안 되면 혼자 읽고 또 읽고 한 달일 동안 공부하고 분은 안 되는 거다. 오래 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를.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이해가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기 전에 누가 복습하냐 싸움이랍니까? 단 잠깐만요. 주관경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구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달동네 철거가 필요한 거야. 지진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달동네 천박촌이 무너지게 돼 있어진데 오늘 내일 무너질 것 같아 지금. 장마철에. 그러면은 동의서 받을 여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봐요. 4번. 양가로 4번 앞에다가 이때는 동의 오입니까? 동의 없습니까?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장구수 등은 줄 거예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해도 되나? 읽고 지나가면 되지 뭐. 됐어요. 여기까지가 주관경 개선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딱 핵심. 주관경 개선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그게 핵심이 핵심. 공공개발은 누가 직접 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구청에서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할 수 있죠?
주택공성을 지정합니다. 그때 주택공성을 지정하려면 주관계용사업방법 첫 번째 방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나머지 방법을 할 때는 3분의 2, 세입자 시대에서 2분의 1. 알겠죠? 끝난 거죠. 천재 지분 등으로 동의받을 시간이 없으면 동의 없이 가능. 됐죠? 얼마나 간단해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291페이지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291페이지 펼쳐놓고 고개 들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반대로 했구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야. 한번 봐요. 민간개발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야. 그럼 이 동네에 재개발하면은 노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명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겠지. 그럼 이 동네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죠? 주민들이 나중에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 재개발할 때 누구죠? 이 동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잖아. 그럼 이 동네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지상권을 가진 자가 토지등 소유자고 그들이 직접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재개발구역에 땅 좀 있다고, 재개발구역에 건물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여건은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단독으로 못하니까 뭘 만들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그 동네의 주민들이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고 지상권 설정한 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거야.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여보세요. 재건축 단지는 노후 불량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101동, 102동, 103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맞죠? 서울의 아파트값이, 강남의 아파트값이 아무리 비싸도 50억인데 아파트 한 개 50억이고 30억인데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고 자기 혼자 부자지. 혼자 재건축을 감당할 경제 여건 아니잖아. 그래서 재건축도 부자인 척 해도 뭘 만들라는 겁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해라. 재건축도 조합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거야. 99.9%가. 근데 재개발은 상업지역에 지금 롯데 잠실 롯데월드 이야기했죠. 지금 롯데월드 있고 앞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 있잖아요. 잠실을 개발할 때 40년, 50년 전에 개발됐잖아. 40년 전에 개발됐잖아. 근데 제2롯데월드가 생기면서 상권이 롯데월드 쪽으로 건너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롯데월드 쪽은 제2롯데월드 쪽으로 상권이 넘어가니까 지금 상권이 상대적으로 좀 죽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내에 그 동네를 재개발하면은 롯데가 토지등 소유자 맞죠? 그리고 롯데는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세 개의 법인이 토지등 소유자인데 세 개의 법인이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몇 인입니까? 20인 미만이잖아. 롯데가 롯데월드 재개발하면 주민들과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롯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는 것은 소수의 대기업이 그 지역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는 조합 만들지 말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야. 재개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다만 재건축 단지의 토지등 소유자가 아파트 다 가지고 있는 현대가 어느 아파트의 단지 안에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자기 거 이렇게 해서 있고 나머지는 현대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없잖아.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을 만들어 하고. 재개발은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대기업이 해당 지역의 땅 주인고 건물 주인이야. 그때는 조합 없이 토지등 소유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토지등 소유자가 몇 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단,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은 재개발 조합과 구청장, 재개발 조합과 주택공사장, 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자, 재개발 조합과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하면 돼. 이걸 또 외우는 거 아니라고. 지방주 등과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재건축도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은 재건축 조합과 구청이
재건축 조합과 주택공사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주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주 등이 재건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만 기억하면 돼. 이걸 또 적어놓고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라. 단 열심히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되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럴 수도 없고. 설명 다 드렸잖아요. 계속 봅시다. 291페이지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하시고, 재개발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1번 조합이 시행 줄 거예요. 밑에다가 원칙, 이게 원칙이라. 재개발을 누가 하죠? 조합. 단 줄 것이에요.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받고 누구하고 지당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죠. 다음 내려와요. 2번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또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와 시장수 등도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재개발이라. 그럼 내려와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이 시행. 조합 단독 시행이야. 단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으면은 시장수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됐어요. 넘어가요. 빨리 오세요. 292페이지.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공공시행자 뒤에다 가로 열고 공공개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공공시행자 시행 사유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줄 거예요. 천재지변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을 중간에 줄 거예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지변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긴급하면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냐면은, 잠깐만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죠.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으로 아파트가 무너졌어. 하루만 지나면 까닥 알 정도가 됐어. 지금 지진으로 흔들려가지고 그 동의서 받으러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긴급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됐죠?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정비사업의 대행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계할 거예요. 여러분 295페이지 295페이지 오면 5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별표하시고요. 사업 대행자 뒤에다가 제목을 정비사업의 대행, 정비사업의 대행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정비사업의 대행 적었습니까? 네,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적어놓고요. 잠깐만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히 개념만 들어두고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좀 한 문제 다루면서 설명 듣고 한 문제만 잘 풀면 돼요. 봐주세요. 사업의 대행. 제가 지금 필기할 때 필기가 많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디다가? 295페이지 저 밑에 공간에다가. 필기가 많이 하고 싶으면 필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 하세요. 네. 사업의 대행. 시행자. 받아주는 게 좋죠. 시행자. 1번 조합. 2번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라죠?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야. 그러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은 대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럼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잖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때만 사업 대행이 가능하구나. 지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첫 번째, 장기간 지연되거나, 장기 지연되거나,
그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 그 정비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행사유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 뭐. 조합이 파산했거나 장기 지연되는 사유가 많이 있겠죠. 조합원 간의 권리관계 분쟁으로 소송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진 상황을 봐서 도저히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이 시행자를 대신해서 이 둘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저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은 누가 대행하느냐 하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수행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주공 등,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대행하게 할 수도 있어. 이것을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이런저런 사유로 장기간 지연되거나 그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를 뭐라고 합니까? 정비사업의 대행. 그때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대행할 수도 있고 또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여건이 안 되면 토지, 주택, 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1, 2, 3번은 시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되는 겁니까? 대행자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지정개발자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궁금할 필요 없는 거야.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요건이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거든. 이게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학문 연구 과정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맛보기. 그래서 재개발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구청에서 즉 시장수 등이 대신 행하는 사업 대행 제도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봐요. 이제 설명 다 드릴까 한번. 여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좋으시겠어요? 101동, 102동, 103.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입니다. 좋아하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예요. 재건축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재건축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얼씨구 재건축합니다. 재건축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니까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철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시공사가 빌려주는 전세 보증금을 들고 주변의 아파트에서 임시 거주하면서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던 조합이 파산해버렸대. 그러면 아니 평생 이루고 놓은 아파트 하나 이거 제대로 건질 수 있는데 날리는 거 아니야? 입주 시기까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거 끝나고 입주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 그때 이렇게 조합의 파산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 지연되어서 그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되면은 그 조합을 대신해서 관할 구청에서 직접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든지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 공소 등을 지정해서 재건축 사업을 대신 행하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까지 우리는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부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가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 가운데서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사업이 뭘까요? 재건축. 그 다음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대부분이라고. 재건축, 재개발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99%가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합니까? 조합이 합니까? 조합.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99%고 조합이 99%니까 정비 사업 시행자는 곧 조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문이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조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은 조합원은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을 볼 때. 아셨죠? 네. 조금 쉬었다가 296페이지, 297페이지 잠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